안녕하세요. 디지털로그 운영자 줄리입니다. 지난 9월 1일 국내에서도 이심 개통이 공식 지원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국내에서 뒤늦게나마 정식 서비스되는 점은 반가우나 2018년 아이폰 XS에서 처음 선보인 이심이 국내에서 4년이나 늦어진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국내에서 이심 개통이 4년이나 늦어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이동통신사의 기술적 한계 때문일까요? 그 답은 둘 다 아닙니다. 이미 모 MVNO에서 2020년 7월부터 이심 개통을 지원하였기에 법적인 문제나 기술적인 문제는 전혀 없었지만 이동통신사가 4년이나 이심 개통을 미뤘던 이유는 바로 이심 판매에 따른 천문학적 수익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국내 이통사의 유심 원가를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인도의 모 사이트에서는 유심 10개 묶음 가격이 국내 원화로 5,000원이 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는 유심을 대량으로 구매하니 유심 원가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국내 이동통신사가 판매하는 유심 가격은 7,700원입니다. 개인에게는 만원도 안 되는 적은 비용이라 별다른 저항 없이 유심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이동통신사는 한 해 수천억 원의 유심 판매 매출을 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이심 개통이 늘어나면 유심 매출 감소로 이어지니 이 통사 입장에서 손해볼 장사를 할 이유가 없기에 그동안 이심 개통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이동통신사가 힘겹게 버텼지만 이심 개통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지난해 말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사, 제조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이심 개통 지원을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9월 1일부터 국내에서 이심 지원이 공식 시작되었고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단말 비용이 절감되는 등 이용자 편익이 제고되었다고 자화자찬하였습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서 세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1. 이심 개통 비용 2,750원 책정 근거는 무엇인가? 2. 듀얼심 개통 시 동일인 명의로만 가능하도록 규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3. 협의 과정에서 소비자 단체는 왜 제외되었는가 였습니다. 먼저 첫째, 이심 개통의 경우 2,750원의 개통 비용이 소비자에게 청구됩니다. 이 비용이 과연 정당한 비용인지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이심이나 물리심 모두 개통 시 사용자 정보를 심에 기록하기 위해 프로파일 정보가 다운로드됩니다. 기존 물리심의 경우에는 사용자 프로파일 다운로드 비용을 받지 않았으나 이심의 경우 2,750원의 사용자 프로파일 다운로드 비용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물리심과 이심 모두 동일한 정보가 다운로드 되지만 이동통신사는 이심의 경우 물리심 판매를 하지 못하는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2,750원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라 생각되었습니다. 이심 개통 비용이 어떤 근거로 책정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와 과기정통부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했습니다. 모 통신사는 해당 비용은 이심 소프트웨어 구매 가격으로 기존 유심 구매 비용 성격이라고 공식적으로 답을 주었습니다. 통신사 주장이라면 소비자는 심을 2번 사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과기정통부 담당자의 답변은 기존에도 이동통신사가 IoT 기기를 이심 개통할 때 청구했던 비용이었으므로 큰 문제의식이 없었다고 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정부가 요금을 규제할 수 없었다는 부연 설명을 하였지만 이심 다운로드 비용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전혀 없었던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이심 개통 다운로드 비용에 대한 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담당자는 향후 해당 비용이 적절한지 검토하여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심 개통을 통한 듀얼심 개통 시 동일인 명의로만 개통하도록 규제하고 있는 점입니다. 과기정통부 담당자에게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정부가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였고
담당자는 대포폰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정한 정책이란 원론적인 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의 소비 행태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 규제는 과도한 행정 규제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명의를 이용하여 듀얼심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달하였고, 담당자 역시 이 부분도 검토하여 추후에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일방적이고 이통사 입장만 대변하는 이심 정책이 만들어진 이유가 협의체 구성 당시 소비자의 권리를 대변할 소비자 단체가 제외되어 발생한 것 아니냐고 묻자,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비자 단체의 반대가 없는 사안이었기에 소비자 단체를 제외하였다는 궁색한 답을 하였습니다. 결국 과기정통부의 안일한 판단 또는 이통사와 제조사에 휘둘린 상황으로 만들어진 이심 정책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여전히 선택권을 제한받고 있고 부담하지도 않아야 될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 이번 이심 개통의 숨겨진 이면입니다. 국내 이동통신 가입자는 7월 말 현재 5,559만 9,723명입니다. 이제는 생활 필수품처럼 사용되는 통신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려면 소비자들이 힘을 모아 통신사의 부당함에 맞서야 합니다. 앞으로 저는 국내 이동통신 및 통신사 문제를 꾸준히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 편은 국내에서 세계 최초 시행된 5G 요금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처음 하는 리뷰여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